다 찾으셨죠?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잠시 또 봐야겠죠? 지금 우리가 계속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못 와서 못 들은 분도 있고, 그리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 뭐 여러분이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목적은, 이유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여야 돼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건 뭐 교회 나오는 목적이 아니라 이미 교회 나왔겠죠. 하여튼 교회를 나오는 목적,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뭘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겠죠. 율법을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고 자꾸 착하게 살아라. 못되게 살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 친구랑 잘 사귀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가진 것을 내려놔야 되고, 소유욕을 부리면 안 되고, 동성애도 안 되고, 혹은 혼전 순결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율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대뜸 전한다고 사람이 듣느냐 했을 때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 사람은 뭐니까? 네, 죄인이니까.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대뜸 여러분 왔다고 해서, 자,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같이 일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다. 다르게 말해서 아까 말했죠.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눔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차원에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풀면 뭐라고 해요? 한글로, 딱 한글로, 우리말로. 복음은 이게 한자어잖아요. 복은 뭐예요? 복복. 음은 뭐예요? 소시, 소리, 소시.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소리. 그러면은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리겠죠. 그렇죠? 복된 소리는 들으면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로워지고 내가 할 게 생기고 막 책임감이 생기고 무게가 짓눌리면 그게 복된 소리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에겐 할 게 없는 것. 그래서 나는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게 복음인데, 자, 근데 이 복음을 죄인들이 듣냐 했을 때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 첫 번째, 기분이 나쁘거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쁘거든. 그래서 사람은 잘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듣게 하려면은 그 필요가 있는데, 복음의 전제라는 이 단계가 필요하다. 이 단계가, 전 단계가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대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는 이 복음의 전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의 전제가 뭐냐면은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죄인이니까. 나에게는 왜 복음이 들려줘야 되냐? 죄인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지난주에는 뭘 했냐? 죄인이긴 죄인인데, 자, 지난주에는 그 로마라는 단어 기억해요? 제가 로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랑 똑같이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다? 서울. 공통점이 있잖아. 그쵸? 사실 여러분이 서울이 로마가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주도에 살고 있다. 제주도 무시하는 거 같나?
너무 하여튼 시골에 살고 있다 하면은 저는 로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공통점이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빌립보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뭐, 빌립보 말고 가난한 동네 또 뭐 있지? 데살로니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다뤄야겠지만 하필 로마를 다루는 이유가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으니까? 공통점이 뭐야? 수도, 그치? 그래서 좀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수도와 수도의 공통점은, 수도는 뭐 어떤 곳이에요? 첫 번째, 뭐의 중심지? 경제, 그렇지. 경제 중심지. 또, 두 번째, 정치 중심지. 또, 문화 중심지. 솔직히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 발달해 있다, 뭐, 다양한 게 발달해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서울 문화랑 시골 문화랑은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요. 한 10년 정도는 차이 납니다. 물론 뭐 스마트폰 상의 차이는 없겠죠. 하지만 살아가는 문화 차이는 좀 나요. 이게 광역시랑도 차이가 나는데 시골이랑은 또 많이 차이 납니다. 무엇이 그 동네에 유행을 하고 무엇이 그 동네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냐가 차이가 난다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나오면 바로 살 수 있지. 시골은 별로 이게 눈에 안 띄니까 별로 그걸 갖고 싶은 생각도 잘 안 들고 하니까 하여튼 차이가 나요. 문화 차이도 나고 정치 차이도 나고 경제 차이도 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으로 일하고 싶고 문화예술 쪽으로 그 문화예술 쪽으로 일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직업이? 일러스트레이터 또 연예인 또 화가 또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연예인 하는 사람이 저 문경에 내려가서 난 성공하겠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문경 무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왜 어떻게 돼? 그 마을에서 유명해져 마을장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문경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를 보면서 와우 그래서 화가 아니 그 벽에다가 그려주는 거 그려주는 거. 네. 그래 되긴 되겠다. 마을 담에다가 이렇게 하고 성당에다가 그래 되긴 되겠다. 되긴 되죠. 근데 10,000명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 네? 문경 같은 곳에 10,000명이 내려간다. 문경이 근데 어디예요? 문경 모르는데 왜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하여튼 연예인, 하여튼 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될까요? 성공하려면 돈을 벌려면 파리에 가든가 맞죠? 솔직히 말하네 이제 문경 가면 안 돼. 파리 가야지. 또 서울 오든가 또 어디 가야 돼요? 이탈리아를 가든가 하여튼 그런 데를 가야 이게 수요가 있잖아. 그거를 사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화가 약품 보면서 저거 우리 그 밭에다가 걸어 놓으면 좋겠구만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주로 누가 해요? 좀 대저택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박물관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뭐 개인 어떤 그런 이걸 뭐랄까 컬렉션들을 모으기를 좋아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지. 누구? 부자겠지. 그 부자가 주로 어디 살아요? 경제 중심지에 살겠지. 대한민국은 어디? 서울. 그러니까 연예인 하는 사람이 어디로 와요? 서울 와야지. 서울에 뭐가 있으니까 다. 기획사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지방에 기획사 잘 없어요. 정말 없어요. 기획사 거의 없습니다. 다 서울에 있지. 정치 하려는 사람이 저 제주도 가면 돼요? 물론 되겠지. 거기서 뭐 국회의원 이런 건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런 국회의원조차도 그런 국회의원이 되기까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서울에 있어야 돼요. 왜? 아까 나왔잖아 단어. 뭐 받아야 되니까? 공천 받아야 되니까. 공천 받으려면 공천권이 누구한테 있어?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있는 분들한테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천을 받으려면 서울 와야지. 서울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뭐 해야 돼? 샤바샤바를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도장을 받아야 돼? 눈도장을 받아야 되잖아. 눈도장이 뭐야? 눈으로 이렇게 콩 찍는 게 아니잖아. 눈도장이 뭐야? 눈에 딱 띄어야지 계속. 그럼 뭐 해야 돼?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선거한다고 하면은 뭐 해야 돼 옆에서? 막 전단지도 좀 뿌리고 뭐라고? 아부? 아부 떨어야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님 정말 지지율 높게 나왔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고 떨어지면 그 사람 망하는 거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국회의원 돼? 그럼 눈도장 찍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덕분에 된 거면 더 그렇겠지. 눈을 딱 지켜갖고 어떻게 되겠어? 공천을 받는 거야. 그럼 공천 받으면 제주도 내려가서 하는 거지. 하지만 결국 제주도 내려가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어디서 받는다? 서울 와서 받아야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로마든 서울이든 경제 중심지, 정치 중심지, 문화 중심지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혹은 뭐랄까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서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목적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 자, 경제 중심지예요. 여기는. 그리고 정치 중심지예요. 그리고 문화 중심지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면 여러분 얘기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사람이면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사람이면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쉬울까 했을 때 제 제안은 이거예요. 정치도 여기 있고 경제도 여기 있고 문화도 여기 있으면 나한테 필요한 거는 딱 하나다. 딱 하나.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뭐만 있으면 이젠 된다라는 거예요. 그 뭘까요? 돈이겠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차라리 로마 말고 저 잉글랜드나 그때 당시에 잉글랜드가 시골이었어요. 요즘엔 잉글랜드가 이제 부유한 국가지만 로마 시대에는 잉글랜드가 시골이니까 거기에 있으면 잘 보세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잖아. 그 북아프리카의 코끼리 상아뼈 못 사잖아. 그리고 뭐 실크로드를 타고 온 비단도 살 수가 없지. 왜? 잉글랜드에 살면은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잖아. 그치? 근데 로마라는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몇 발자국 걸어가면 살 것들 천지예요. 그렇죠? 왜? 거기는 무슨 중심지니까? 경제 중심지 또 문화 중심지 또 정치 중심지니까. 그러면은 그냥 문 열고 쓱 나오면은 물론 지금보다는 많이 걸어야겠지만 좀 걸어서 가면 비단도 있고 저 중국에서 파는 저 뭐 조각품도 있고 고려 청자도 있겠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뭐만 있으면 돼 나한테는. 돈만 있으면 돼. 그것들을 살 수 있잖아. 그치? 자, 그 얘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서울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서울은 어떻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하기 쉬울까요? 아니지. 돈만 있으면 이제는 난 저것들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돈만 있으면 된다. 이제 나한테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돈이라는 나의 재료만 있으면 나는 이제 행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들리는 곳이 서울의 문화인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 외모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 학력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잘했어. 한번 물어보죠.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돈으로 살 수 있는 쾌락이 뭐가 있어요? 에? 그러니까 쾌락. 돈으로서 쾌락은 좀 큰 의미입니다. 뭐 눈 뒤집어진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좀 큰 의미에서 쾌락이라는 것은 즐거운 거, 즐기는 거.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쾌락. 처음부터 세게 나오는데 성매매. 돈이 있어야 하죠. 또 예? 좋은 집을 사는 거. 그것도 쾌락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또 도박. 도박의 쾌락. 돈이 있어야 할 수. 필로폰. 그렇지. 너 요즘 세대 정말 요즘 세대 필요한 얘기를 했어. 요즘 정말 마약이 흔하다죠. 옛날보다 훨씬 흔한데 최근에 뉴스 봤어요. 군대에 그 병장이 마약을 좀 들고 갔다가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나눠서 피웠다 해서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마약이 흔한 시대가 돼서 특히 어른들 말고 젊은 애들한테 대학생들 조심하세요. 몇 년 남았지? 4년. 오케이. 그러니까 마약도 살 수 있죠. 또 에? 오마카세?
본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저한테 자꾸 그럽니다. 예, 넘어갑시다. 또, 여행, 오케이, 여행. 돈 없으면 못 가죠. 돈이 있으면 여행 가죠. 또, 맛있는, 그래. 식욕을 채울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얘기해 봤어요. 그럼 돈으로 살 수 있는 권력은 뭘까요?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다 했으니까 돈으로 권력을 사는 그 어떤 예가 있나요? 국회의원 그래. 국회의원 아까 국회의원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이 돈이 없다고 되냐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돈이 없다고 돼. 왜? 선거 한 번에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 몇 억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 하는데도 몇 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재산을 보면은 일단은 억 단위야. 억 단위 아래에 그 출마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건물주인 경우가 이제 여유도 있고 자동으로 입금이 되면서 정치에 집중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하죠. 또 뭐 돈으로 권력을 사는 경우가 또 뭐 있어요? 뭐 하기 그래. 뭐 하는데? 그렇지. 좀 여러분에게 가깝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 그런 경우는 뭐 흔하진 않지만 여러분 세대, 여러분 나이 때는 흔하진 않지만 학교 반장을 할 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 하잖아. 그치? 근데 학교 반장 되고 나면은 아이들이 뭐 하라고 해? 햄버거 사라고 하거나 뭐 사라고 해요? 피자 사라고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막 반장만 되면 햄버거 사라고 막 그런 일이 많았죠. 물론 아이들은 아직 때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막 그쵸? 지우야 때 묻지 않았지 아직은? 예연은 아직 때 안 묻었잖아. 그치? 그렇다 보니까 아직 뭐 그런 문화를 잘 모르지만 고기 사라고 고기 사라 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때 너희 때는 아직 뭐 거창한 걸 요구하진 않지만 자 보세요. 구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하면 있잖아요. 뽑아주고 나면은 뽀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뽑히고 나면은 이렇게 은근히 찾아가서 계속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같은 말 계속 반복해요. 축하드립니다. 뭐하러 온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거 나가는 사람들 제가 관찰해 봤는데 선거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선거에 집중하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계속 연락 오고 찾아와요.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압박을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주면 뭐 하겠다? 돈 주겠다. 선거 수표를 하겠다. 혹은 좀 더 영향력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부녀회장 아니면 무슨 동 무슨 마을 이장 이런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선거 나간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은근히 내가 영향력이 좀 있는데 말이야. 내가 몇 명 동원할 수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계속 몇 명 동원할 수 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뭐 달라는 거예요? 뭐 달라는 거? 이게 달라는 거지. 그럼 뭐 하겠다? 다 동원해서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들 돈으로 권력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돈으로 권력을 사는 그런 방식.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투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현실이죠.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외모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권력은 여러분과 상관이 별로 없고 외모 뭐 있을까요? 성형 그렇지.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형 무슨 성형이 있어? 앞트임, 뒤트임, 쌍꺼풀, 그렇지? 코 뭐 넣었는데 돌 넣나? 실리콘 넣지. 그래, 잘 똑똑하게 다 안 해. 턱 깎기 그래. 턱 돌려 깎기. 입술 필러. 그렇지. 여기 있는 거 다 나오네. 입술 필러 또. 그건 얘기하지 마. 그거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양압 수술. 지방 빼기. 지방도 뺄 수 있지. 라식 수술은 수술로 이게 안 치죠. 성형 수술로. 그냥 뭐 의료라 생각하지. 의료라고 생각하지. 라식 수술도 이빨 교정. 이빨 싹 가는 거. 또 라밍. 정말 우리나라 진짜 성형 강국이잖아. 그렇죠? 해외에서 원정 성형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몸에 걸치는 외모도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뭐 옷, 명품, 또 샤넬, 롤렉스, 빨리 다 나오잖아. 구찌, 그렇지, 구찌. 또 이거 뭐야 이거? 루이비통, 그렇지. 그 무슨 똥인지 하여튼 있잖아. 하여튼 돈으로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지. 자, 그 다이어트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살 수 있지. 왜? 다이어트 잘하려면 뭐가 돈이 많으면 왜 좋아? 그렇지. 트레이너를 탁, 개인 트레이너 탁, 또 뭐가 있어요? 필라테스 비싸요, 싸요? 필라테스 탁, 또 그거는 좀 몸 쓰는 거고 또 다이어트에 필요한 최고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 뭐 관리? 식단 관리. 근데 건강에 좋으면서 몸에도 좋으면서 맛있는 재료들은 항상 어때? 비싸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고구마나 먹거나 토마토만 먹거나 끝이죠. 돈 많은 사람은 뭐 사요? 뭐 비아그라를 사든 뭐라 그래? 닭가슴살을 뭐 하여튼 스테이크 닭가슴살을 주로 사지. 그러니까 그냥 닭가슴살 안 사잖아.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이나 이제 그냥 닭가슴살 사가지고 이렇게 뜯어 먹지. 돈 많은 사람은 닭가슴살도 좀 다른 닭가슴살 써요. 프로틴도 비싼 거 쓰고 막 하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렇진 않아요. 못해요. 학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지 빼돌리기. 시험지 빼돌리기. 또 고액과에 또 스타 강사가 있는 학원. 그냥 학력 사기. 학력을 살 수도 있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돈 주고 뭐 대학 들어간 건 너무 눈치 보이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흔하죠.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명문대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거 있잖아. 돈 한 10억 정도 기부하면 하버드 그냥 들어갑니다. 10억을 기부해야 돼, 문제는. 물론 뭐 그냥 들어가긴 어렵지. 최소 기준이 있을 거야. 근데 봐봐. 같은 최소 기준. 예를 들어서 예은이가 예은이 얘 자꾸 얘기한다. 세우미가 그럴 리는 없지만 세우미가 막 만점 시험 100점 만점짜리 하여튼 100점 만점이라 치자. 모든 걸 다 합쳐서 생기부까지 다 합쳐서 그래갖고 한 80점 나왔다 치자. 그렇지? 최소 기준 맞췄어. 하버드 들어갈 수 있는 최소 기준이야. 뭐 영어 다 합쳐서. 그리고 똑같이 80점인 사람이 또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이 없어. 근데 세우미는 돈이 많아. 자, 그래서 세우미는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버드에 못 들어가. 왜? 유학비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불공평할까 공평할까?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뭐 공평한 것이지만 사실은 뭐 또 불공평하 볼 수 있겠지. 결국 돈이 있어야 같은 학력이라도 갈 수 있고 없고가 나뉘잖아. 그러니까 학력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돈이 문제다. 돈 많은 게 문제다. 돈 없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해서 공산주의 혁명 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저 이제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자.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경제 사회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돈이 모든 걸 살 수 있어 보이지만 돈이 행복함을 가져다 주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의도는 이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는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으니까 곧 이꼬르란 단어 알아요? 이꼬르 행복. 그러니까 돈 이꼬르 행복. 이거는 이제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돈 이꼬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같진 않잖아. 모든 걸 구매하는 것과 행복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착각들을 하기가 쉬운 것이 이 서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서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보죠. 쾌락이랑 행복이 같은 겁니까? 생각해보죠. 쾌락이랑 행복이 같은 거예요. 막 그래요. 즐거워요. 막 기뻐요. 막 흥분되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처음 보는 남자랑 처음 보는 여자랑 처음 딱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행복인가?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미련한 생각이에요. 감정이 막 들고 뛴다고 해서 그게 행복은 아닙니다. 또 편안한 것과 행복이 같은 말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해지는 것은 곧 행복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과 행복이 같은 말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 예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생 시절에 좀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이제 용돈이 별로 없어요. 용돈이 거의 없지. 아예 없죠. 그래서 이제 PC방에 가고 싶은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 수업 마치면 이제 PC방 가서 그때 당시에 서든어택이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 몇 년째 된 거야, 지금. 서든어택 아직 있지, 세우마? 20년은 좀 너무 오버하구나. 20년? 아, 20년. 헉, 맞네. 됐구나. 미쳤다. 나 진짜 나이 많이 먹었네. 중학생 시절에. 아직 어른 되어 있어요. 저희 친구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나 중학생 때 했어. 20년 전이구나. 그러니까 PC방에 가서 서든어택을 했는데 저는 못 갔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다음날 학교에 가면 아이들끼리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면은 야, 니 때문에 졌다. 사투리로 할게요. 야, 니 때문에 졌지. 무슨 내 때문에 졌는데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그리고 어떤 애는 이제 어제 밤새서 게임한다고 숙제 하나도 못했다. 나 지금 숙제 내야 되는데 망했네. 예. 또 어떤 애들은 나는 학원 쨌는데 오늘 학원 가면 죽었다. 그때 당시에는 학원에서 이제 빠따를 때렸거든요. 학원인데 빠따를 때렸어요. 자, 여러분. 게임을 했어요. 돈이 있어서 게임을 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게임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걔들이 행복해졌어요. 걔들이 돈이 있어서 PC방에 갔잖아. 근데 왔잖아. 근데 어때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불평, 걱정, 불안, 서로 남탓,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돈이 있어서 게임을 했는데 더 불행해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돈이 있어서 PC방에 가는 것은 쾌락을 할 수 있고 즐기는 건 하는 거지만 그게 행복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서울이라는 문화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런데 그것과 행복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죄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는 부자도 불행하게 만들고 권력자도 불행하게 만들고 인기인도 불행하게 만들고 건강한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동의하나요? 네. 최근에 연예인 한 분이 자살을 했죠. 누가요? 몰라요? 아이돌이던데? 여러분보다는 인기 많잖아. 근데 너는 왜 자살을 안 해? 어머님 자리에서 좀 그런 질문 좀 그렇지만 할 생각 별로 안 들지. 근데 그분은 너보다 인기 많은데 왜 그런 거야? 모르겠어, 나도. 또 자살하는 사람은 많죠. 예를 막 나열하면 많아요. 제가 조사해온 것은 지금 없어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자살을 한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일단 저보다는 좋은 차 타는 것 같아요. 저보다는. 그리고 일단 저보다는 좋은 집을 살아요. 그리고 일단 저보다는 통장에 액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자살 생각이 안 들고 그분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는요, 돈이나 인기나 권력이 아니라 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리를 할 겁니다. 15절입니다. 1장 15절이죠.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로마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서울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얘기했다면 오늘은 너희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에 살고 있다. 다르게 말해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그런 문화에 살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 문화에 순응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 돈이면 충분하다라는 메시지를 내가 듣고 있다는 것과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거를 당연하다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대의 자녀예요.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게 당연한 줄로 착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돈이면 충분하다라고 다들 말하니까 나도 돈이면 충분하다라고 쉽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거는 시대가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쉽게 속고 그게 맞다라고 동의하고 넘어가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냥 무분별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그 메시지에 순응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이 죄로 가득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죄인이라서 거기가 동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인사 문화를 배웠다고 해서 무조건 인사 문화를 쉽게 수용을 하느냐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엔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잖아.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해서 프랑스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럼 나도 개고기 쉽게 먹어야지 라고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 자기들은 개를 먹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문화에서 살아왔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어요. 사람들이 개고기 먹네? 그럼 나도 쉽게 개고기 먹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이 사람은 외국인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여러분, 제가 이런 억지 비유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로마라는, 다르게 말해서 서울이라는 이곳이 정말 교묘한 죄악으로 가득하고 추악한 범죄로 가득하고 돈이면 모든 걸 살 수 있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거기에 쉽게 동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쉽게 동의가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나도 똑같은 죄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은 이 서울 문화가 어색하고 불편해야 돼요. 제가 자꾸 서울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문화, 대한민국 문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 문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전해지는 사상들, 거기가 쉽게 동의되고 익숙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처럼 저는 서울에 있는 서울제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풀어서 표현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만 할게요. 민재가 죄인이고 다현이가 죄인이고 다미가 죄인이고 혜림이가 죄인이고 예현이가 죄인이고 지우가 죄인이고 세움이가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기쁜 소식이냐, 기분 나쁜 소식이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비유했던 것 같지만 누군가가 암에 걸려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딱 봐도 암의 증상들인데 그 암의 증상들을 보면서도 너는 암에 걸린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오히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에 걸린 상태라는 것을 알려줘서 세움이가 나는 암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게 기분 나쁜 소식으로 들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세움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병원에 갈 수 있겠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는데 암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다행히 치료가 가능한 시기란다. 그래서 병을 치료해서 완치됐어요. 그럼 세움이는 기분 나쁜 소식을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기쁜 소식을 들었던 걸까요?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고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는 것이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겐 복음이 필요하고 나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은 다 하지 못했는데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돈만 있으면은 나는 이제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속아서 복음은 필요 없어. 나에겐 돈만 쥐어주면 될 것 같아. 교회에 올 때 차라리 돈을 준다면 오고 싶고 복음을 전한다면 오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돈을 주지 않는 곳에는 결코 가지 않으려는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곳에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귀중한 메시지를 듣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로마에 살고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바울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로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오류와 거짓된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여 그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왜 불행해지는지를 잘못된 진단을 가지고 돈만 있으면 불행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문화들에 우리가 속지 않고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분별하고 거룩하여서 돈이 아니라 죄가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사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전해질 복음, 그 복된 소식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들을 신뢰하고 거듭나며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